여자가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랑에 기반한 슬픔이며 그 슬픔이 그녀를 당신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위험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고 덜 로맨틱합니다. 그녀가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에 대해 가졌던 통제권의 붕괴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남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원천이 말라버렸다는 심리적 경보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심장이 아닌 자존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이 수집가라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더 이상 감흥을 주지 못하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며 전시실 조명 아래서도 더 이상 빛나지 않는 수집품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어느 갤러리를 지나다가 그 똑같은 작품이 새로운 조명 아래 놓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매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 작품을 다시 원하는 이유는 유용성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한다는 사실이 당신의 초기 판단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여자는 돌아온다는 말은 상처받은 여성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점검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성장을 목격할 때, 당신의 눈에서 갈구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목적의식의 광채가 채워질 때, 그녀는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를 잃었어. 사랑해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무릎 꿇리고 있던 이 남자가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걷고 있지라고 처리합니다. 그녀의 복귀는 본질적으로 계급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은 인공위성이고 그녀는 태양이었던 그 질서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 짐승을 다시 길들이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너무 깊이 빠진 남자들이 빠지는 언어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를 써달라고 했고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했으며 당신의 1분 1초를 다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순종적인 군인처럼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말로 요구되는 것들은 종종 갈망의 표현이 아니라 인내심의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욕망이 결핍, 즉 가지지 못한 것에서 영양분을 얻는다고 탐구했습니다.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줌으로써 당신은 결핍을 제거했고 신비로움을 없앴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가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기를 꿈꾸며 잠시 가구 위에서 쉴 뿐입니다. 당신이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 순간 역할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남성적 에너지, 즉 관찰자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그녀에게 넘겨주었고 당신은 정서적으로 결핍되고 불안한 위치를 떠맡았습니다. 이 변형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10분 안에 답장하지 않으면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스스로 갇힌 감옥의 간수가 되었고 그 사이 그녀는 사회적 질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빠지는 감정이 아니라 행사하는 권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정서적으로 집에만 머무는 존재가 되면 그녀가 그를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을 질식시킵니다. 그녀는 밖을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과 정신이 산소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비극은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로 그녀의 공간을 더 침범하려 할 때 시작됩니다. 함께 운동하고, 함께 사업하고, 식단까지 함께 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그녀가 출구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이 됩니다. 과포하는 경멸의 전주곡이며 경멸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유일한 감정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숨소리, 걸음걸이, 칫솔을 놓는 방식에 화를 내기 시작할 때 문제는 칫솔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지위의 부담일 뿐입니다. 여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진화 심리학이 냉혹하게 묘사하는 현상인 대조의 탐색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녀의 물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측 가능한 깔개가 되었지만 생물학적 충동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때 다른 남자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더 나은 남자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다른 남자입니다. 자크 라캉은 남자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미덕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핍이라는 감옥에 대비되는 그가 상징하는 자유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계획과 모든 것을 함께하자는 말로 그녀를 질식시키지만 그는 그녀에게 불확실성의 침묵을 제공합니다. 그는 그녀를 쫓지 않습니다. 시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제외한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자석과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정서적 그림자가 되기 위해 지휘관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관계에서 남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목적의식으로 무장하고 아주 적은 관심만을 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 그녀는 생리적인 해방감을 느낍니다. 마침내 리드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쫓아가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당신이 그 남자를 보며 그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 답은 당신의 영혼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죽여버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험의 냄새를 풍깁니다. 당신은 일상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녀는 그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그가 씻지 않았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의 빚이나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발가벗겨져 있기에 불완전해 보이고 그는 그녀가 당신에게서 받지 못하는 모든 것을 투영하는 스크린이기에 완벽해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란스럽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그 혼란은 안전한 항구에서 거친 바다로 옮겨가는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베일일 뿐입니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당신의 노예 같은 헌신이 유발하는 구역질을 잠재우려는 그녀 자신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가는 것은 그가 인생의 사랑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과도한 존재감이라는 독에 대한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이퍼감이, 즉 여성의 상향 지원 본능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받아들이기 고통스럽지만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돈, 여행, 선물을 끊임없이 요구할 때 그것은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당신에게 그 차액을 화폐로 지불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그녀를 무심하게 대하는 그 남자와는 빗속에서 길거리에 서서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띱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존경하는 남자와 함께한다는 지위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큰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퍼가미는 단순히 돈 많은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이 노력해야만 하는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인물의 환상은 무너집니다. 어떤 남자도 24시간 내내 신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무능하거나 당신만큼 안정적이지 않거나 혹은 단순히 나쁜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때가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갱생된 사랑 때문에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가끔 보내는 메시지로 따뜻하게 유지해온 예비 전력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가락을 튕길 때 당신이 여전히 달려오는지 확인하여 자신의 가치를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성공하고 더 멋져진 이 남자가 내가 한 짓을 알고도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여전히 여왕이다라는 확인입니다. 그녀의 복귀는 정서적 식인 행위입니다. 다른 남자가 남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당신의 성장을 먹어치우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을 열어준다면 당신은 그녀의 자존심을 위한 두 번째 접시가 되는 것을 수락하는 꼴입니다. 버림받은 모든 남자가 겪는 절대적인 붕괴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닥을 쳤을 때 흐르는 눈물은 평온함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탈수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고 당신은 천장을 보며 당신이 준 모든 단어와 시, 관심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연금술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듯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슬픔이 올바르게 전달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연료가 됩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그 찌르는 듯한 집착은 과도한 로맨티시즘으로 마비되었던 당신의 본래 남성적 정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알파는 걸치는 옷이 아니라 치마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진 남자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당신은 마취 없이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들을 듣기 시작하고 갑자기 깨달음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별의 애도를 끝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안녕이라고 말하기 몇 달 전에 이미 당신을 울고 극복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고통은 규율로 변합니다. 더 이상 그녀의 새로운 삶을 보고 싶지 않고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지 상관하지 않기로 하며 피해자 역할을 포기합니다. 지금은 여자에 관심 없어. 오직 돈, 근육, 존중만을 원해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광적인 몰입은 먼지 쌓였던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가동합니다. 강철 공장의 용광로가 타오릅니다. 그녀를 저녁 식사에 데려가느라 소홀히 했던 사업에 안락함 때문에 망가졌던 몸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풍요롭고 무엇보다 위험한 남자가 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선형적인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버리는 게릴라전입니다. 밤마다 내면의 나약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녀를 찾아가. 그녀는 널 잊을 거야. 새 남자가 더 잘해줄 거야.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디즈니 영화를 통해 배운 조건 반사입니다. 충분히 고통받으면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는 환상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적 현실은 다릅니다. 환상에 빠진 소년이 죽어야 성인 남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죽이는 방법은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과제를 주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그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장난감, 신발, 혹은 게임기를 사주십시오. 그것은 유치한 행동이 아니라 주권의 행사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나는 내 기쁨을 스스로 제공하는 공급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에너지 누출을 멈추고 가치의 자석이 되기 시작하면 당신의 빛이 돌아옵니다. 자신감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의 물리학은 매혹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올라가는 동안 그 새로운 남자는 필연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반등이나 불륜에서 시작된 모든 관계는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사랑에 빠져 헌신하기 시작하거나 여자가 금지된 짜릿함이 사라져 지루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새로운 관계에서 가치가 붕괴될 때 그녀의 눈은 다시 지평선을 찾습니다.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내가 지배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녀는 당신의 소셜미디어에 들어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친구와 프로젝트가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멋져 보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모든 여자는 돌아온다는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가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남자가 되었을 때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졌다면 당신은 그저 젊은 날의 불편한 실수로 기억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라섰다면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 버렸으나 이제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바칠 트로피가 됩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버렸던 여자의 귀환은 믿음의 기적이 아니라 재고조사입니다. 그녀에게 이미 시험해보고 지배하고 쓰레기통에 던진 남자들의 목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성 심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꺼내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배가 고프거나 그 음식이 기적적인 정화 과정을 거쳐 다시 소비하기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라거나 3년 전 사진의 좋아요를 누르며 다시 나타날 때 그녀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버린 물건이 시장 가치가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강하고 성공적이며 결핍이 없는 빛을 내뿜고 있다면 그녀의 자존심은 단락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보살핌 없이 꽃을 피웠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운명이 카드를 섞지만 플레이하는 것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조작된 향수를 내놓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 신호에 슬리퍼와 감정적 신문을 물어다주는 강아지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가치 있는 남자가 된 당신을 다시 무릎 꿇리고 진압하는 것 말입니다. 그녀의 자존심의 밑바닥을 닳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약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치를 깨달아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치 있어졌기에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그녀의 나르시시즘의 큰 만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가 결정적인 시험에 낙제합니다. 인간은 습관과 조건 반사의 생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반복된 자극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때 당신에게 정서적 권위를 행사했던 그녀는 당신의 내면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방어벽을 즉시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단어를 속삭여야 하는지, 어떤 목소리 톤을 써야 하는지, 어떤 눈빛을 보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비록 당신이 오늘 1000시간의 헬스장 운동을 마쳤고 공부로 다져진 지성을 자랑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정서적 주인님이었던 그 여자는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대한 리모컨을 쥐고 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당신의 변연계는 비상 상태에 돌입하고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은 몇 년간 술을 끊은 알코올 중독자가 옛 술 친구들과 딱 한 잔은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바른 술이 입술에 닿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변했어라는 서사의 치명적인 위험은 당신이 예전의 남자로 돌아가기 위한 완벽한 핑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수학 공식입니다. A 더하기 B는 항상 C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부 구성 요소가 변하지 않았다면 결말은 언제나와 같은 재앙일 뿐입니다. 그녀는 전술적 유혹을 사용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당신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게 한 뒤 즉시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추출하기 시작하는 독성 강한 친밀함입니다. 그녀를 보기 위해 운동을 취소하거나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목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포식자 같은 본성이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위험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꾸며낸 취약함과 전략적인 부드러움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끼를 무는 순간 당신의 목적의식과 남성성에 대한 배수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시 결핍의 순환으로 돌아가고 이번의 충격은 파괴적일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 자신의 파멸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표지판을 무시하고 존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에 진입합니다. 이제는 더 많이 알기에 다를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신념 체계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녀의 변덕에 맞춰주기 시작하며 당신이 바닥에 있을 때 당신을 구원했던 진리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학파나 남성성에 대한 조언들이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기준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하지 않는 변화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의 성장을 무효로 만듭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를 기대하며 원인을 제공했던 똑같은 도구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이미 뛰어난 성공을 거둔 남자들이 과거에 자신을 낙제시켰던 똑같은 과목을 다시 수강하기 위해 교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가 어떻게 그녀를 잊을 수 있죠? 라는 질문에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답은 항상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배할 수 있는 남자가 되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녀에 대한 사랑의 시험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의 시험입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다시 깔개가 된다면 당신은 헬스장이나 직장에서 보낸 시간뿐만 아니라
당신이 완성했던 존재의 본질을 잃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의 승인을 얻고 싶은 환상이 자유를 향한 갈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승인이라는 상금은 당신의 자율성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되찾으려는 남자의 마음속에는 반복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녀와 다시 시작하면서도 알파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자신의 프레임을 잃지 않은 채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자와 함께 자면서 물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조련사의 서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회적 유대감에 얼마나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애정을 갈구하던 당신, 과거에 상처받은 아이도 그녀가 문턱을 넘는 순간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당신을 다시 고통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설계된 함정입니다. 짝짓기 시스템과 권력 역학은 선의의 선언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전의 옵션이 무너졌기에 전략을 바꾼 것뿐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 그 자체다라고 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나 내가 더 나아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의 귀환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그녀의 반응에 달려 있으므로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죄수입니다. 목적을 가진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성장이 진짜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승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이 건설할 세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녀가 늦게 돌아올수록 당신에게는 더 좋습니다. 부재의 시간은 정서적 방탄 능력을 키워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결핍의 주파수에서 멀어지고 당신이 갖게 된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당신을 대하는 여성들을 만나는데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녀의 귀환이라는 시험은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무시함으로써 통과하면 졸업입니다. 응답함으로써 실패하면 고통의 무게를 짊어진 채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슬을 선택했다는 자책과 함께 말입니다. 많은 남자가 그녀를 거절하기 위해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이 프레임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지만 심층 심리학은 반대를 말합니다. 거절하기 위해서라도 그녀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여전히 당신 우주의 중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가장 최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성적 마스터리의 진정한 경지는 능동적인 경멸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관심에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분노도, 기쁨도,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때 당신은 비로소 졸업한 것입니다. 모든 여자는 돌아온다는 시험은 사실 무집착의 테스트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이유는 그녀의 레이더가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가치의 원천을 감지했기 때문이며 이전 관계의 실패로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 원천에 다시 연결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비록 재미삼아라도 그 연결을 허용한다면 당신은 외부 인정이라는 바이러스가 다시 당신의 시스템을 감염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잿더미 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제국을 세운 남자는 방화범을 궁전으로 초대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범을 초대해 차를 대접하는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악마라서가 아니라 과거의 두 사람이 만든 역할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공식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결핍된 마음 위에 걸친 빛나는 갑옷일 뿐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그녀는 다시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을 것입니다. 고통의 과목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상승은 일방통행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방문할 장소가 아니라 배우고 떠나야 할 장소입니다. 모든 여자는 돌아온다는 현상은 로맨틱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시험하는 불의 시련입니다. 알림, 부재중 전화, 혹은 그 메시지를 보고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보고도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정서적 주권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남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타협 없는 존중을 시작으로
존경을 요구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올바른 길로 들어선 지금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여전히 믿는 환상 속의 아이가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두지 마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당신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몰라주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목적을 가진 남자만이 줄 수 있는 안전함을 주어야 합니다. 이 자기 개발의 길은 단계가 아니라 평범함에 대항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역학을 무시한 대가는 당신의 시간, 정신 건강, 그리고 당신의 성과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그녀가 변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 고통의 굴레를 끊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똑같은 고통의 수업을 얼마나 더 반복할 용의가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숙련도, 전우들, 그리고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는 유산에 미친 듯이 집중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뿜어내는 빛은 과거의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한 등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는 당신의 궤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귀환의 시험은 과거의 당신과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남자 사이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당신의 목적지에 머무는 매 순간은 당신이 버려졌던 그 땅에서 당신을 1km씩 멀어지게 합니다. 당신이 유일한 주인인 현실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프레임을 유지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깨운 전사는 설령 향기와 그리움에 쌓여 있을지라도 결코 사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